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TV기자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이 차량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순수 전기차 모델로 나온 EQE입니다. 자, 이 차량 멀리서 딱 봤을 때 처음 받는 느낌은 이거 EQS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왜 EQS 같았냐면 전체적인 이 실루엣 자체가 굉장히 EQS랑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뒷모습에 있는 저런 테일램프 부분들도 이거 EQS랑 굉장히 닮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습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뭐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게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작아서 이게 EQ2구나 EQS구나 확실하게 이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모습만 놓고 봤을 때에는 전체적인 모습이 너무 흡사합니다. 자, 이 옆모습을 봤을 때 유선형으로 빠지는 모습도 그렇고요. 그리고 앞모습 쪽으로 넘어왔을 때에도 이 전체적으로 가운데에 있는 이 삼각별 엠블렘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는 점, 그리고 블랙글로스 처리된 라디에이터 그릴이 큼지막하게 빠져 있는 점, 그리고 이 사이드에 있는 헤드램프 부분이 이렇게 좀 눈꼬리가 살짝 위로 올라간 부분, 전체적으로 너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살짝 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은 금방금방 이렇게 또 캐치해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게 공기 역학적인 그런 걸 많이 살려서 이게 주행 연비에는 많이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디자인이 너무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썼던 그런 각지고 조금 뭐 클래식한 느낌의 그런 디자인이 아니에요. 많이 좀 세련됨을 강조한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조금 처음에 적응할 때에는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어쨌든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이런 에어로덕트 시스템, 요 파트,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던 그런 E클래스에서 적용됐던 그런 모습들과 좀 흡사하다라는 생각은 갖게 만들었습니다. 전장이 4990mm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폭은 1890mm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사이즈 자체가 E클래스와 비슷한데요. 지금 요 헤드램프 모습도 보이고 있죠. 헤드램프 위쪽으로는 저렇게 주간주행등 모습이 있고요. 아래쪽으로도 주간주행등 모습이 있는데 이게 위하고 아래가 꺽쇠 모양으로 됐는데 가운데가 끊어져 있어요. 그리고 윗부분이 좀 길고요. 아랫부분이 조금 짧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이건 밤에 봤을 때, 그리고 요 주간주행등 켜졌을 때 더욱더 확실하게 그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라디에이터 그릴 쪽 가운데를 좀 자세히 보면은 요 하얀색 점이 있는데 저게 점이 아닙니다. 저것도 삼각별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모양을 점점점점 박아놨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EQS와 조금 흡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사이즈를 말씀드렸는데요. 전체적인 사이즈가 E클래스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요 휠베이스,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요 사이의 길이가 3.1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있는 E클래스보다는 약간 180mm가 더 길어졌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모습도 보시면은 S클래스와 굉장히 닮아 있고요. 또 요 바퀴에 있는 휠은 블랙글로스 처리가 됐고 멀티스포크가 적용이 됐습니다. 굉장히 세련됐고 또 느낌이 또 역동적인 부분을 살렸는데요. 이거는 전기차의 어떤 느낌보다는 일반적인 내연기관차에서 우리가 많이 봐왔던 그런 휠의 모습이다라고 봤을 때에는 이거 이질감은 거의 느껴지진 않아요. 그리고 도어 캐치 같은 경우도 공기역학적인 부분을 생각해서 매립형으로 바꿔놨습니다. 자, 뒷부분을 봤을 때에는 길게 가로형으로 되어 있는 붉은색 LED 램프가 보이죠. 그게 좀 특징적인데 이 부분은 이제 S클래스와 굉장히 비슷한데 이 가운데 이 선이 끝까지 쭉 이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양쪽 끝쪽에서 조금씩 아래로 떨어진 부분들, 그런 것들은 EQS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레터링이 보이시죠? EQE350입니다. EQE350 모델이 거의 기본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필라멘트 형식으로 이렇게 붉은색 테일램프가 저렇게 들어와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좀 특징적인데요. 이 테일램프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 모양을 정체성을 갖고 이렇게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앞부분에 있는 EQ 레터링이고요. 자, 실내 모습 보겠습니다. 실내 모습에서는 이렇게 흰색과 어떤 좀 검정색, 이런 좀
그리고 좀 파란색, 요 세 가지 색상이 어쩜 좀 대비가 가장 좀 크게 눈에 띄는데요. 실제 요 스티어링 휠 자체가 이 흰색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잘 담아냈고요. 그리고 블랙 글로스 처리된 부분들 안쪽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왔습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는 이거 느낌이 딱 전기차 같다. 그리고 보다 더 차가운 느낌보다는 세련된 느낌이 조금 더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페시아 쪽에 있는 저 인포테인먼트 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17.7인치짜리가 들어갔습니다. 대형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연장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클러스터들이 잘 붙어 있는데 스티어링 휠 뒤쪽에 있는 이 계기판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2.3인치짜리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인성 자체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EQS에서 봤던 실내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거의 그대로 잘 녹아져 있다. DNA들을 많이 잘 가져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요 안쪽에는 다양한 좀 버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기존에 우리가 타왔던 그런 메르세데스 벤츠의 어떤 그 모습들, 그런 좀 느낌들을 잘 어쨌든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 스티어링 휠 또 특징을 한번 짚어보며 가운데 삼각별 엠블렘이 굉장히 크게 박혀있는 점, 요 점도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디지털 클러스터가 굉장히 시인성 좋게 가운데 모습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인성이 굉장히 좋고 또 운전자의 어떤 그 숄더룸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넓어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실내 공간에 대한 최대화, 극대화를 시켰다. 그래서 운전자 그리고 동승자를 위한 어떤 굉장히 편한 차량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전기차다 보니까 얼마나 조용하겠습니까? 이런 여러가지 요소들이 잘 적용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제원을 좀 살펴보면은 215kWh짜리 어떤 배터리 그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력수로 환산을 하면은 약간 290마력 정도 되고요. 그리고 최대 토크는 54kg/S가 된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힘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값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영국 파운드 기준으로 6만 파운드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전 구체적인 그런 가격은 아니고요. 지금 추정치입니다. 우리나라 돈을 환산하면 약간 9,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모델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아우디 A6 e-tron과 또 BMW 5 시리즈의 어떤 전기차 모델, 이게 지금 직접적으로 경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브랜드에서는 어떤 차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찾아보면은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나온 전기차 모델 EG80이 그나마 좀 흡사하다, 경쟁할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체적인 이런 느낌들, 그리고 사이즈 자체, 그리고 어떤 또 전기차로서의 어떤 그 세단, 프리미엄 세단의 모습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지만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너무 디자인이 조금은 좀 각을 살리고 과거의 그 클래식한 메르세데스 벤츠만의 어떤 느낌들을 잘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의 어떤 왼쪽에 이 버튼들을 살펴보면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주요 기능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클러스터부터 해서 이렇게 스티어링 휠 안쪽에 있는 이 버튼들까지 모두가 다 MBUX 하이퍼 시스템으로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서 보다 더 운전자가 손을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데서 직관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편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나파 가죽재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색상 자체가 화이트다 보니까 이 실내가 굉장히 넓어 보인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반면에 이게 오래 탄다고 하면은 이거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좀 고민이 들 정도로, 왜냐면은 오너 드라이빙이 대부분일 텐데 EQE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실내 세척도 이제 스스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럴 때 이 차량 청소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어떤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봤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물론 아쉬움도 있고 또 만족스러운 부분, 그리고 새로운 부분들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TV기자의 EV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